먼저 뭐 문제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작성하고 뭐 세무 조정하라는 거니까. 자, 자료 1에 지급이자 내역이 있죠. 자, 이자 내역을 주는 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쓸 때 써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자율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위 차입금은 모두 2019년 차입분 2월액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올해 빌려 쓴 부분만 쓸 거니까 1월 1일부터 정기 2월 됐다라고 쓸 거예요. 자, 근데 6.5% 이자율 지급 이자는 모두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라고 적혀 있죠.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계산할 때 사용 안 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빼고 계산을 할 거예요. 다음 3.5% 이자율의 지급 이자 중에는 건설 자금 이자 35만 2,876원이 포함되어 있다. 건설 자금 이자가 들어와 있는 건 상관없어요. 평균 이자 할 때 얘는 있어도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대표자 가지급금 및 가수금 내역이 있는데 대표자 이미래의 가지급금 계정에서 자, 지금 시작이 2천만 원에서 500만 원 회수했고 800만 원 있는데 종합소득세 대납이라고 적혀 있죠. 봤더니 오른쪽에 전액 법인 조정 인정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대납했대요. 이거는 그럼 우리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할 때 들어올 거 아니에요? 800만 원은 얘는 들어오지 않을 거고 일시가불 또 300만 원 해서 2,600만 원이 갑을 상태로 있다라는 거고. 자, 이걸 불러올 때는 적요번호 1번, 4번으로 적용됐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죠? 자, 다음 또 동일인에 대해서 가지급금 가수금은 상기할 건데 자, 이미래의 가수금 내역이 일시가수 우리 회사가 빌린 게 500 있고 그리고 6월 19일 날 250, 10월 4일 날 250 갚았네요. 이것도 1번, 4번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고. 가수금에서 다음 3번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가수금 내역에 2020년 2월 1일 특수관계회사 한강건설한테 업무무관 자금 500만 원을 대여했다. 한 개 더 있네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적용번호는 2번과 5번으로 적용되어 있다.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이자를 회수하였으며 장부에 계상하였다. 자격증되었다 봤을 때 이렇게 두 군데의 돈을 받았네요. 자, 그럼 지금 우리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두 개가 있죠. 그럼 두 개를 다 한 번에 입력해서 불러올게요. 자, 먼저 가지급금 가수금 입력으로 가서 자,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로 가시고 자, 첫 번째 거는 대표자 이미래가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거 그대로 쓰고 두 번째는 우리 특수관계회사 한강건설이다. 똑같이 가지급금인데 2번, 5번으로 이렇게 써주시고 하셨죠? 자, 썼으면 좌측 아래에 회계전표 불러오기를 클릭하고 얘라고 하면 일단 1번, 4번 걸려 있는 거와 2번, 5번 걸려 있는 게 들어왔는데 그럼 여기에서 확인해 보면 지금 우리 이번에 동그라미 가에 있는 거 정기월 2천만 원이고 그리고 가불 일수회수 500만 원 있고 종합소득세 대납 800 있었으면 지울 건데 안 들어와 있죠. 그죠? 지금 800만 원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문제 종합소득세 대납하는 거 들어오는 거 아니라 그랬는데 여기 안 들어와 있죠. 그러면 여기 잘 들어와 있는 거고 일시가불 300만 원. 자, 그럼 잘 들어와 있네요. 자, 이게 불러와주기 안 되는 문제가 있을 때는 직접 이렇게 쓰셔야 돼요. 직접. 자, 그럼 여기에서는 한강건설은 지금 아래 3번 자료에 2월 1일 날 500만 원
우리 대여한 거니까 잘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럼 두 개 가지급금 잘 들어와 있으면 이제 가수금 클릭해서 자, 가수금도 불러와야 돼요. 그럼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를 클릭하시고 자, 여기에서는 쓰지 마시고 글자 쓰면은 우리가 그 이름을 직책이나 이런 거 실수할 수 있으니까 가지급금에서 불러왔던 사람은 F2번 하면 나와 있어요. 앞에는 제가 불러오기 안 했기 때문에 F2번 눌러도 안 나왔는데 불러오기 한번 하고 나면 가지급금에서 한 게 가수금 나오니까 대표자 이밀의 가수금 1번 4번 그리고 여기에서 1번 눌러야지 불러오게 돼요. 지금 여기 1번 눌러야 불러오게 된다는 거 좀 생뚱맞게 왼쪽 아래에 적혀 있어요. 1번 불러오기 또 F2번 눌러서 특수관계사 이건 뭐 정보 없는 거 봤을 때 써도 나오진 않겠죠. 같이 그냥 적어 놓고 하셨으면 얘도 불러오기.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 동그라미 나의 이밀의 가수금 내역이 4월 2일 날 500, 6월 19일, 10월 4일자로 해서 250씩 정확하게 잘 들어왔죠. 한강건설 거는 정보 없으니까 여기에서 불러온 것도 없네요. 자, 그럼 이제 얘는 입력이 끝났고 이제 차입금 입력으로 가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계산할 거라 그랬으니까 자, 여기 차입금 입력에 와서 자, 우리 시험 때나 일 때는 이렇게 전체 불러오기를 하면 세로 불러오기에 전체 거래처 하면 얘네들이 전부 다 적당하게 불러와질 거예요. 은행별로 거래처별로. 그럼 그 중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을 클릭해서 위에 삭제를 할 건데 지금 여기 백데이터가 제대로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자료를 보면서 쓸 건데 6%하고 3.5%가 전부 다 국민은행에서 빌린 거죠. 국민은행에서. 그래서 여기 국민은행이고 둘 다 2019년이니까 정기월 돼서 1월 1일인데 이자율이 틀리기 때문에 각각 써야 돼요. 그러면 6% 먼저 쓰면 4,500만 원에 이자 6%다라고 쓰고 항상 이자율도 이자율이지만 실제 지급 이자도 일치한지 봐야 되니까 이자가 지급 금액이 문제하고 동일한지를 확인하세요. 동일하죠. 다음 예, 같은 국민은행이니까 아래에 1번 정기 2월 해서 3천만 원 이자율은 3.5%다. 자, 그럼 105만 원 일치하죠? 그럼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자, 이거 보세요. 오늘 우리 회사가 돈을 빌렸어요. 7월 1일 날. 우리가 숫자 계산하기 편하게 1억을 빌렸어요. 이자 10%로. 그럼 7월 1일 날 빌리면 이자가 뭐 정확하지 않겠지만 1,000만 원 아니라는 건 알겠죠? 이해가시나요? 왜냐면 지금 10%는 연이자잖아. 그죠? 근데 얘는 무조건 1년치를 내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500이라고 하면 500 쓰면 빨간색 뜰 거예요. 그죠?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빨간색 뜬 얘가 정확한 거예요. 빨간색 때문에 우리가 틀렸다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왜냐면 1년치 이자가 지금 1,000만인 건데 올해 발생한 거는 1,000만 원 줬을 리가 없을 거잖아. 그죠? 그럼 올해 실지급한 이자를 쓰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문제에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그 여러분들이 이의제기 신청 나올까봐 이자 지급한 금액을 제시해줘요. 그럼 황당하게 그냥 1,000만 원이다라고 나와 있으면 이대로 넘어갈 건데 이거 적혀 있던 대로 10% 하면 1,000만 원 나온 금액 있죠? 그대로 나올 건데 그게 아니면 예, 빨간색 뜨더라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자를 확인을 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문제에서 나온 이자하고. 자, 그럼 이제 차입금 입력이 끝났으니까 우린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은 전부 다 계산되어서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들어와 있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아래 5번 자료 가지고 대표이사한테는 65만 원 받았고
한강건설한테는 20만 원을 받았네요. 이렇게 이자 받았다고 쓰면 자, 오른쪽에 차이 나는 금액만큼 우린 조정해야 되는 게 나왔죠. 자, 그럼 F3번 조정 등록에 가서 자, F4원 눌러보시면 이제 우리 특수관계자별로 출자자, 배당, 대표이사, 상여, 뭐 기타 임직원들, 임직원이니까 상여드리고 그리고 특수관계사, 기타 사유유출 다 있죠. 그럼 대표이사니까 자 상여되는 대표이사 걸로 해서 방금 금액 11만 6,869원 상여라고 처분하고 특수관계사 한강건설 거 28,825원 기타 사회유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냥 우리가 여기만 이 두 군데만 입력을 잘하면 나머지는 컴퓨터가 거의 다 알아서 해주죠. 자, 그럼 이 소식 기본 예제는 얘가 끝이고 자, 그럼 기출 문제로 봅시다. 자, 581페이지 계산은 1275 3번 다음 관련 자료 이용하여 가지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 사항을 소득금액 조정할 계표에 반영하시오. 자, 먼저 차입금 지급이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은행에서 빌려왔고 근데 여기 자회사 파닉스라고 있네요. 얘는 특수관계사죠. 자회사면 그렇기 때문에 가정평균 차입 이자율을 쓴다면 얘는 안 쓸 거예요. 얘는 자회사이기 때문에 얘는 안 쓸 거고 모두 전년도에 차입한 것이니까 얘는 1월 1일부터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자 가지급금 내역에 대표이사 김회장, 등기이사 김이사한테 가지급한 게 있고 약정된 이자가 있네요. 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 이자율은 연 4.6%이며 당회사는 금전대차 거래에 대해 시가 적용 방법을 신고한 바 없다고 가정한다. 자, 이거 가정평균 차입 이자율 써야 되나요? 당좌대출 이자율 써야 되나요? 그렇죠. 여기 지금 당좌대출 이자율 써라고 말하거나 지시하거나 써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알려줘도 가정평균 차입 이자율 써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가정평균 차입 이자율 쓸 거고 가지금 적용번호 안 적혀 있죠? 그럼 직접 쓰셔도 돼요. 꼭 불러와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럼 불러오면 대표이사는 1번, 4번, 얘는 아마 2번, 5번에 걸려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직접 쓰셔도 돼요. 자, 그럼 가지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가서 먼저 가지금 내역에서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로 가고 자, 첫 번째 대표 이사 김 회장 가지급금 1번 4번 등기이사 김이사 가지급금 2번 5번 지금 가수금 문제에서 정보 없으면 굳이 가수금은 안 가도 상관없어요. 문제에서 가수금이 있다고 말 안 알려주고 있으니까 하였으면 회계전표 불러오기 누르고
그럼 김 회장 거 5월 27일 날 9,750만 원, 김 이사 거 6월 27일 날 1,625만 원. 잘 들어와 있죠? 자, 그럼 가수금 쓸 필요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되어 있고 차입금 입력으로 가서 세로 블록이 전체 거래처 클릭하시고 확인 누르면, 자, 제가 이렇게 불러와질 거라 그랬죠, 시험 때는. 근데 여기에서 파닉스는 특수관계 회사니까 자, 얘는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삭제나 F5번 눌러서 파닉스는 지워버리고, 그럼 이 농협은행 거는 뭐 1월 1일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 전년도 거니까 이자율이 20%고 이자 500만 원 확인하고, 신한은행은 3,750 이자율 10% 16% 지급이자 600만 원. 그럼 이제 우리 가중평균 차입이자 계산 다 됐네요. 자, 인정이자 조정 갑지로 가서 자, 대표이사한테 약정이자가 585만 원이고 우리 김이사한테 175만 원이고, 나쁜 놈이네요. 그죠? 본인은 인정이자보다 작게 줘놓고서 이사한테는 더 많이 받아서 조정할 게 없게 만들어놨죠. 자, 그럼 이 대표이사금만 조정해주면 되겠죠. 자, 이 금액만 자 조정 등록 가서 F4번 누르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표이사 상여 처분 해주면 되겠네요. 조금만 보니까 금방 익숙해지죠, 예서식도. 자, 620페이지로 가서 회사 1278 1번 문제 볼게요. 자, 자료 바로 볼게요. 문제는 특이한 거 없으니까. 자, 차입금 내역이 있고 장기 차입금으로 전년도에 2월 된 거다. 1월 1일부터 있었던 거고. 자, 연 10% 차입금은 전액 특수관계자. 얘가 10%가 특수관계자면 얘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쓴다면 안 들어올 거고, 또 이 8% 10%는 한결은행으로부터, 나머지는 한결은행 거다라고 정보를 줬고요. 자, 이번에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관련 이자 수령 내역이 있는데, 자, 1월 1일부터 3천만 원 있는 거 하나밖에 없네요. 뭐 불러오기 해도 될 거고, 약정 이자율 없이 무상이었어요. 그럼 전액 인정이자가 다 우리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조정액으로 들어오겠죠. 자, 구세청장이 정한 당좌 대출 이자율은 연 4.6%이며 회사는 법인세 최소화와 관계없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선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뒤에 구구절절하게 적어놓은 이유가, 이거 딱 봐도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8% 7%면 4.6보다 높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로 선택해버릴까봐 상관없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 일하시는 담당자도 많겠죠. 그분들은 세부담 유리한 쪽으로 돌려버리거든. 그것 때문에 이런 표현 쓴 거예요. 자, 그럼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자, 그럼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가서 그래도 불러오기 할까요?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 클릭해서 김한결 대표이사 김한결 들어와 있죠. 뭐 대표자든 대표이사든 한 명만 들어와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우리 3천만 원이 가지급했던 거 전년도 거니까 올해 1월 1일 거부터 있다라고 들어왔고, 자, 이제 차입금 입력에서 세로 불러오기
전체 거래처 하면 10%가 박성화였나 보네. 얘 그럼 빼버려야 되겠죠. 박성화 거 5천만 원은 지워버리고, 자, 한결은행 거 있는데 얘가 지금 합쳐져 있죠. 우리는 분리시켜서 이자율이 다르니까 3천만 원은 8%고 똑같이 정기 2월에서 4천만 원은 우리 7%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세부담 유리하게 선택하라고 하면 여기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어 놓고 좌측 위에 보시면 가중평균 이자율 조회라고 있죠. 여기 입력해야 계산할 거니까 얘 누르면 여기 아래 평균 이자율이 나오죠. 그럼 7.4%고 지금 문제는 4.6%죠. 당좌대출 이자는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4.6%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비교해서 세부담 유리하게 선택하라 그러면 뭐 지금은 얘가 더 크니까 그럼 여기서 바꿔버리면 돼요. 일단 여기 써봐야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계산하겠죠. 그래서 여기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확인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작성 끝났으니까 인정이자 조정에 가서 대표이사는 이자 준 게 하나도 없죠. 그럼 이 금액이 전부 다 가산 조정이 되겠네요. 조정 등록 가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우리는 대표이사 상여 이번 문제도 이렇게 하면 끝이고, 다음 678페이지 회사는 1283 문제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손익계산서상 이자 지급 내용이고 목성은행 수성은행이고, 우리 목성은행은 올해 발생했고 수성은행은 전년도부터 있었네요. 뭐 안 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자, 대주주인 대표이사 백두산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대여금을 6월 5일과 5월 1일에 각각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자 지급에 대한 약정은 없다. 뭐 이자 받는 거 없네요. 그죠? 근데 당사는 12월 31일 대주주인 대표이사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여 계산하였다. 약정도 없고 이자 받지도 않았는데 이자 수익 처리했죠. 미수 이자에 대한 이야기 앞에 언급했던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 이자 수익 아니야 입금 불산입으로 해서 우리 유보 발생, 차감 조정의 유보 발생으로 조정해 줄 거예요. 자, 인정이자 계산할 때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한다. 자, 그럼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가서, 자, 이번에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고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로 가서 이번엔 대표이사 백두산 가지급금 1번 4번 자, 불러오기를 하고, 자, 그래도 안 들어왔네요. 그죠? 우리 백두산 거. 그러면 안 불러왔으면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대놓고 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대회에서 2월 5일 날 1억 원이고, 또 이번 대회에서 5월 1일에 1억 원이다.
그럼 이제 차입금 입력으로 가서 불러오기 전체를 하면, 자, 지금 목성은행하고 우리 수성은행하고 있는데 하나은행은 없죠. 얘는 지워버리고, 자, 그럼 목성은행은 올해 3월 1일 날 차입한 거고, 이자율 3.5% 쓰면은 지급 이자 700만 원 일치하죠. 다음 수성은행은 우리 전년도에 빌려온 거고 4.5%를 쓰면 2,250만 원. 이번에 이자도 일치하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가중평균 차입 이자는 계산이 되었고, 이제 인정이자 조정값지에서, 자, 우리는 지금 약정된 거 없으니까 여기 들어올 거 없죠. 그럼 이 금액 일단 조정 전부 다 할 거예요. 자, 조정 등록 가서, 자, 이번엔 주주면서 대표이사예요. 그럼 소득처분 뭐라고 하는 게 좋죠? 상여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 얘는 그냥 그대로 얘 쓰면 되겠네요. 이 금액 상여. 그리고 3번에 우리 미수수익 잡혀 있는 거, 미수이자에 대해서, 자, 얘를, 이거 아니네요. 자, 직접 써야겠네. 자, 그러면 미수이자 직접 입력해서 미수이자에 대해서 이자가 300만 원 적혀 있고, 유보 발생.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에서 이제 문제 있는 걸 우리 같이 봤고, 자, 그대로 이 녹색 교재에서, 자, 교재 486페이지로 갈게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에서 다음 거예요. (486페이지로) 가서, 자, 이번에 업무무관 지급이자의 송금불산입이라고 여기에도 적혀 있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거에, 아이고, 서식은 여기 아래에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라고 적혀 있는 서식 있죠. 글자 되게 길게 나오는 애. 지금 이거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서식. 자, 그럼 지금 이제 방금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도 그 가지급금도 업무하고 관련 없는 자산이죠. 가지급금이나 대여금.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자를 인정 안 하겠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업무하고 관련 없이 우리가 자산 취득한, 우리 법인이 별장이 필요하나요? 별장 필요 없겠죠. 그런데 별장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걸 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자를 지급하는데, 저거 안 샀으면 돈 빌려올 일 없다는 거예요. 혹은 또 우리 쓸데없는 골동품들 있죠.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자, 여러분 회사 다녔었을 때 그 그림이나 아니면 도자기 같은 것들 있죠. 그거 어디에 있던가요? 현실적으로는 대표자 방에 있죠. 그런데 원래 그게 그 세무조사 나오면 전부 다 복도로 나와요. 그 복도로 내면 그 종업원들의 정신훈련에 좋은 거라서 업무 관련 자산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게 자기 그 대표이사실에 들어와 있으면 업무 관련 무관 자산 되어서 그거의 가치만큼도 업무 무관 자산으로 산정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해서 이런 자산들을 안 샀다면 이자 안 됐을 거니까 이자 비용을 인정 안 하겠다는 게 취지인데, 근데 우리가 준 이자 중에서 이 계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지금 여기 책에 적혀 있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이자는 그냥 이자 자체를 통째로 이자 비용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령자가 불명한 것도 이자 자체로 그냥 전체를 이자 비용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얘는 지금 엄마하고 관련 없는 자산 샀기 때문에 이자 나갔다 계산하기 전에 먼저 얘네들 자체를 먼저 이자 비용으로 인정 안 하고 남은 것 가지고 계산할 거예요. 얘는 통째로 송금불산입이에요. 적수 계산 필요 없이 그냥 이자 낸 거 통째로 송금불산입. 수령자고 얘 둘이는 취지가 이제 음성적인 거를 지금 양성으로 올리기 위해서 처리한 거예요. 또 우리 건설자금 이자라는 게 있죠. 자, 우리 건설 중인 자산에서 이자 비용에 대해서 우리 건설자금 이자라고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처리한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그게 그럼 회계 기준에서는 건설자금 이자를 원칙적으로 뭘로 처리해야 되죠? 우리 시험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회계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이자 비용 처리해야 돼요. 시험에 나온 지문이에요. 그럼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법인세법에서 건설자금 이자는 무조건 자산 처리하기를 원해요. 법인세법은. 그것 때문에 이다음 소식이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했냐 안 했냐 가지고 조정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 기준에서 이걸 건설자금 이자를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으로 해서 우리 자산 처리하는 걸 인정해 준다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론 시험에서는 원칙적으로 그라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건설자금 이자니까 건설자금 이자는 이자 비용은 자산으로 되었다가 나중에 감가상각으로 비용돼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건설 중이라면 유보라고 처리할 거고 나중에 건설 중이 아니면 우리는 다 지었으면 우리 감가상각한 걸로 또 시부인 계산할 거예요. 잠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얘네들을 전부 다 송금불산입으로 이자 비용 아니라고 다 빼버리고 남은 것 가지고 업무하고 관련 없는 자산이나 가지급한 거에 대해서 이자 들어간 거 비용 인정 안 할게로 계산할 거라는 거예요. 얘는 이자 낸 것 중에서 일정 비율을 따지는 거죠. 위에 거는 일정 비율 따지기 전에 이자 비용 자체로 인정 안 할 거를 먼저 다 빼내는 작업을 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 세무조정 하는 거를 좀 보면 뒤에 이거 건다고 해서 편한 게 아니네요. 뒤에 이거 걸어도 계속 흘러내려서 먼저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라든지 수령자 불분명 증권 등 이자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채권자가 불분명하고 수령자가 불분명하다면 입증의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죠? 당연히 대표이사겠죠. 모든 이 회사의 우리 최고 경영자가 모든 입증의 책임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송금 불산입하고 소득 처분을 상여라고 할 거예요. 상여. 그런데 채권자도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김재민이 삼성전자한테 1,000억 빌려줬다는데 못 믿겠는데 어떻게든 이자를 주면서 그걸 받아가는 게 진짜 전지도 모르겠는데 이자 주면서 원천징수할 수도 있겠죠. 원천징수 해놓고 지급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이자들 중에 그래도 원천징수분은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를 할 거예요. 원천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25만 원을 원천징수했다면 얘는 75만 원이 될 거고 얘는 25만 원이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자 100만 원 줬다고 적어놨지만 둘 다 송금물산이 100만 원은 똑같은 건데 원증인수한 거는 국가에다 줬잖아. 그죠? 25만 원은 국가에다 원증인수해서 줬겠죠? 그러면 얘는 기타 사유이출로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만 상여라고 처리할 거란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원증인수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부 다 상여고, 근데 그게 아니고 원증인수 했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원증인수 부분은 기타 사유이출로 처리를 할 거예요. 또 자, 건설자금 이자는 아직 단기 말까지 건설 중이면 이때는 송금불산입 소득 처분은 유보 발생으로 처리를 해둘 건데 만약에 단기 중 완성을 해버렸다면 이때는 즉시 상각의제로 감가상각 쪽으로 또 보내버릴 거예요. 올해 이 비용 처리한 것만큼 감가상각했다라고 해서 우리 감가상각 쪽으로 보내버릴 거란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송금 인정 안 한다 뭐다 이야기 안 하고 또 이만큼 비용 처리했어요 라고 하면서 감가상각 쪽으로 던져버릴 거예요. 자, 근데 그래서 시험에서는 얘는 조정할 거 없이 괜히 귀찮게 되니까 잘 안 나오고 거의 이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이게. 자, 지금 이 내용은 자, 얘가 끝인데, 자, 그럼 487페이지에 보면 업무 무관 자산이라고 적혀 있는 게 부동산은 우리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별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토지라든지 또 동사는 우리 움직이는 거죠. 일반적으로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부럽지만 절대 못하는 법인이 요트 가지고 있고 막 그런 데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거는 업무하고 관련이 없겠죠. 뭐 해운업에 뭐 관광업을 하지 않으면 그런 게 업무 무관 우리 동산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업무 무관 자산이라고 말하는 게 부동산이나 동산을 산 것도 업무하고 관련 없이 산 자산이지만 우리 그 아래에 특수관계자에게 업무하고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라고 적혀 있죠. 그죠? 이게 우리 방금 앞에 했던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그 조건이에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에서 했던 그 조건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입력을 먼저 했었으면 불러오게 하면 얘가 다 불러와줘요. 입력했으면. 그럼 조건이 그대로라는 건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가수금은 상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서 그것 때문에 두 개를 다 썼죠. 그럼 얘도 이제 그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거고, 또 우리 그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할 때에 특수관계자한테 사올 때는 시가로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제가 시가 이야기했죠. 그보다 높게 사오면 그것도 우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라고 보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송금물산입할 지급이자 계산은 뭐 컴퓨터가 해줄 거니까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자, 우리가 그 입력을 할 때 또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몇 퍼센트 이율의 이자 얼마 썼다고 해서 모든 이자를 전부 다 쭉 다 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이 이자는 채권자 불분명 이자다 이렇게 체크해 가지고 송금물산입을 다 만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쓸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 성급 이자는 제외한다라고 적혀 있죠. 미리 준 이자는 올해 단기 발생한 이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급 이자는 제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 공부할 때 회계할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뭐 이런 것들 있죠. 할인액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이자 성격이에요. 제가
선이자 성격이다, 무이자 성격이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 이자 성격들은 우리 그 해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포함을 하게 됐고요. 근데 두 번째 거는 이건 이론 가지고 생각하시면 상업어음이라든지 아니면 지급 보증 수수료, 현재 가치 할인 발행 차금 또 이런 것들은 지급 이자에서 제외를 할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론상으로만 그냥 한번 봐두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교재 제일 아래에 보시면 지금 제가 이 이야기했던 걸 정리를 해뒀는데 이 업무무관 자산 지급 이자에 대해서 계산하는 순서가 첫 시작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를 우리가 조정하는 거예요. 이 순서예요.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를. 그럼 대표자 상여로 하는 게 원칙인데 원천징수 부분은 기타 사유출로 소득 처분할 거라는 거고, 두 번째 수령자 불분명 채권 이자도 대표자 상여인데 원천징수 부분은 우리 기타 사유출로 처리할 거라는 거고, 건설자금 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건설 중에 있다면 올해 완공이 안 되면 우리는 유보라고 처리할 건데 완성하게 되면 감가상각한 걸로 돌려버리겠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위에 있는 세 가지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업무무관 자산 이자 지급 이자를 적수계산 통해서 빼면 얘는 이자 비용으로 인정 안 해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이출로 처리할 거예요. 기타 사유이출로. 자, 이게 우리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명세서를 우리가 같이 본 거예요. 자, 그럼 우리